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이렇게 세미나 저에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고요. 캐나다는 2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은 아마 2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 들어오지 않으셨는데요.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긴 하니까 저희가 먼저 정시 4시에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홍보해드리고 안내드린 것처럼 오늘 진행되고요.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세미나는 캐나다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의 실시간 생생한 우리 체험과 그다음에 후기와 그다음에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라이브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그리고 생동감 있게 직접 한번 후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렵게 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는 스카님이시고요. 직접 한번 자기소개 들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카님. 예. 자기소개에 앞서 제가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게 처음이라서요. 많이 떨리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표정 자체가 약간 어색할 거예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캐나다에 온 지 이제 2년 차가 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남자아이의 아빠고요. 이름은 스카지고 저희 아들 데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아빠, 엄마, 그다음에 아들 세 가족이 이제 캐나다에 처음 와서 생활해서 1년 차를 좀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기 아빠라고 해서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되게 젊으신 아빠이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분들 뭐 아시겠지만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오늘 조금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 생활 어떠신지, 저는 물론 한국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캐나다에서 살았을 때의 좋은 점, 단점, 그리고 스카 님께서는 한국에서 이제 거주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느낌들 어떠셨는지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비교 체험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우선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캐나다 오시게 됐는지, 뭐 어떻게 이렇게 유학을 하실 계획을 잡고 오셨는지, 그게 아마 안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한국에서 분명히 직장 생활도 하다가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캐나다에 이주하시게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재작년에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아이 관련돼서 이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사실 몰랐어요. 와이프가 다 이제 알아서 케어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이가 2학년인데도 학원을 한 5개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다녔네요. 네. 2학년이면 한참 놀 나이인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분위기였거든요. 분위기에서 한국 부모님들이 이제 뭐 영어학원 다닌다, 수학학원 다닌다, 과학학원 다닌다 하면 저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교 관련돼서의 이제 그런 생각이 회의감이 좀 들었던 찰나에 아이한테 뭔가 제가 주특기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수학이나 과학 뭐 이런 걸 주특기도 주고 싶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천부적인 재능이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언어는 저도 예전에 이제 어학연수를 온 적이 있었는데 언어는 일단 1년, 2년, 3년 이렇게 실련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습득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아이한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영어를 뭔가 주특기를 좀 심어주자라는 생각하에 계획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언어라는 거 저희가 아까 잠시 밥 먹으면서도 얘기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돈을 써서 학원을 가서 배울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의 수치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내가 몸소 느껴지는 것들이 아이들이 진짜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세미나 진행되기 전에 이제 식사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는데, 영어 유치원 아이가 이제 영유, 그 흔히 얘기하는 영유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막상 영유 다니고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과외도 하고 이제 왔잖아요. 온 지 한 1년 되셨나요? 네, 1년. 오셨을 때 이제 1년 지나고 났을 때 아이 영어 실력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 모르지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가 영유로 2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제가 직접 영유 가서 이제 아이의 영어를 이렇게 라이브러리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해외 여행 가서 한번 애가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는지 한번 시켜도 보고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영어를 할 줄 안다 하더라도 뭔가 그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가 쉽지는 않았고 그런 이제 뭐 쑥스러워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영유 나왔다 하더라도 아 얘가 영어 습득이 좀 아직 느리구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유 나오면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이제 영어라는 게 이제 친숙하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에야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있었지만 애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금방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 외에 이제 영유를 안 나온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유 안 나온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이제 와서 이제 영어를 와서 어떻게 시작을 해보려고 왔는데 그 친구 처음에 조금 힘들었어요. 한 달 정도는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 아빠 물고 뭐 이렇게 애들하고 영어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어린이들이잖아요.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학교 가고 싶어 하고 애들하고 놀고 싶어 하고 플레이데이트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다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 정도 나이 어렸을 때 왔으면 영어를 얼마나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세상을 후려가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제일 엄마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영어가 늘까요? 이제 이런 거 사실은 질문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1년 차 되셨지만 마음속에 느껴지잖아요. 엄마만 적응은 잘하면 된다. 아이들 적응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간혹 가다가 케이스마다 몇몇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학생들을 조금 더 돌아보면 사춘기 때 오는 그런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빼고는 초등학교 때 오는 아이들이라면 대부분 정말 적응을 잘하고 문제 없이 아이들이 그 사회의 그 클래스에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같이 정착해서 계신 어머님들이 간혹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생활 자체가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같이 한국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 아빠가 한국에 계시고 기러기 가정으로 있으신 분들은 엄마가 모든 걸 다 짐에 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분이랑 같이 계시잖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적응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어려움이나 뭐 힘들었던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건 좀 있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있었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이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두 달 지나면 바로 적응하고 애들이 이제 더 한국보다 좋아하게 될 거고요. 문제는 어른이에요. 어른들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 활동이나 친구들, 가족분들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캐나다 오면은 정말 타지잖아요. 여기 친척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이제 여기 와서 했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 골프가 워낙 비싸잖아요. 여기도 많이 비싸졌어요. 예전에 비해 많이 비싸졌어요. 여기도. 그래도 한국은 지금 뭐 한 30만 원 할 거예요. 한 번 나가는데 라운딩 하시는데. 네, 근데 여기는 뭐 비싸면은 뭐 8만 원, 10만 원도 하지만 싼데 잘 찾아보시면 3만 원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골프를 이제 배우고 또 치면서 뭔가 취미를 가지니까 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정말 취미 활동을 조금 좀 저렴하게 그리고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없이 정말
본인 스스로가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장점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스카님 사실 처음에 지역 선정하시는 것도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사시는 곳이랑 처음에 오셨을 때 지역이 다르시잖아요. 네. 그 내용 좀 한번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네. 정착하신 도시가 밴쿠버가 아니라 사실 네. 좀 외곽 지역인 소도시잖아요. 맞습니다. 소도시잖아요. 그죠? 아보츠푸드라는 이제 소도시고요. 밴쿠버에서 한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리인데, 굉장히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이제 거기를 처음에 선정한 이유는, 일단 비용이 싸다고, 저렴하다라고 이제 그런 이런 소개를 받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부모들 다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제 우리 아이를 노출시켜야지 뭔가 영어가 빨리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 두 가지가 결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푸드를 결정하고 이제 왔는데 첫 번째 비용이 저렴한 거는 맞고요. 렌트비가 어느 정도 하나요? 보통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이니까 세 가족이면 콘도, 그러니까 콘도라고 하면 한국 따지면 이제 아파트 같은 그쵸. 네. 아파트에 한 투룸 정도 20평대 정도 사는데 한 2,000불 정도 오,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네, 예, 저렴하네요. 예. 2,000불 정도에 있었고 이제 뭐 소소하긴 한데 기름값도 뭐 예, 엄청 저렴하게 저렴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적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소문이 다 났나 봐요. 여기 한국 학생들이 없다는 소문이 나서 맞아요. 딱 제가 왔을 시기에 한국 어머님들이 다 거기를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저희 아이는 이제 반에 한국 애는 한 명도 없어서 정말 다행하게도 시작했고 근데 옆반은 한 5명 정도 한국 애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뭐 이제 오기 전에 알았던 거하고 좀 다른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한 반에 초등학교가 22명에서 20명 정도 정원인데 네. 그중에 5명이 한국인이고 이 5명이 사실 한국에서 온 애들이라고 네. 하면 사실 체감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아버지포드에서 느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네. 되게 특별하게 뭔가 막 맞아요. 판타스틱하게 다른 건 사실은 아닐 거여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주가 또 있으셨던 거 아닌가. 네. 근데 요즘엔 또 아버지포드가 이제 먼 지역이다 보니까 네. 영주권을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역 정책도 생각하셔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아버지포드 지역에서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가요?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는 크게 없었어. 거기 안에서 이제 취업 활동하시는 분들이기보다는 그냥 재택으로 뭔가 프로그래머들은 약간 이제 집에 살 수 있으니까 집에 사실 워낙 거리가 머니까 차라리 네. 뭐 어떠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머리가 건 지역이니까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셨군요. 그런 분들 그렇다면 왜 아버지포드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웨스트민스터로 이사를 하신 걸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뉴 웨스트민스터고요. 약간 밴쿠버에서 한 2, 30분 정도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고 일단 처음 이사를 생각했던 이유는 그 아보츠포드에서 제가 이제 올해로 따지면은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자녀 무상교육으로 변환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각 아보츠뿐만 아니라 각 도시별로 그 무상교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다르거든요. 네, 아버지푸드는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짜리 프로그램을 이제 듣고 있는데 아버지푸드 기준은 최소 2년 이상, 네, 학점을 따지면 50학점 이상을 들어야지만 무상교육 혜택이 있는 그런 이제 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이 가장 이사의 큰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더글라스 컬리지인데 더글라스 컬리지가 뉴웨스트민스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뭔가 이렇게 등하교하기에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그 두 개가 가장 커서 왔는데 와보니 대도시 혜택이 너무 많더라. 사실 대도시의 혜택이 많지만 그러면서도 좀 사실 한편은 집값이 비싸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는 아버지포드는 2,000불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렌트비이실까요? 지금은 3,000불이고요. 1,000불 정도가 올랐네요. 네. 비싼 사이즈인데 1,000불 정도 올랐고 다만 만족할 수 있는 거는 그 아버지포드에 있었을 때는 콘도 자체가 다 거의 다 저층 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커뮤니티 센터, 아파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들이 되게 작고 뭔가 아담하고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 이제 고층 콘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게 고층 콘도인데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큽니다. 뭐 헬스장도 굉장히 크고 애들이 탁구 칠 수 있는 곳도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 아이가 이제 탁구랑 요즘에 또 포켓볼 초등학교 4학년들도 하고 포켓볼이요? 포켓볼을 재밌어해서 아이가 치고 하더라고요. 다이나믹하네요. 그런 또 혜택이 또 내도시에 또 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삶의 공간이다 보니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불편함도 사실은 아고 싶어도 되게 많아요. 쇼핑을 하시려면 나오시기 한 차로 20-30분을 또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나오실 수 있는 길이 또 하이웨이밖에 없다 보니까 한번 호석과 나거나 차 막혀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마 계시는 지역에서는 이동하시기 편하고 학교도 가시기 편하시고 굉장히 아마 역세권이 있고 해서 편하실 거예요. 여기에 기쁘인데 그 아버지 부대에 있을 때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한인마트가 너무 좋아요. 랭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막히지 않다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트래픽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도 걸릴 때 있고요, 편도로. 그러면 한인마트 한번 갈 때마다 사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사재기를 해서 집에다가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는 또 다 들어가지도 않고. 터지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카님 지금 뉴웨스민스터에서 아이 양육하고 계시는데 저는 초등학교까지 뉴웨스민스터 교육청에서 아이를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립교육청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뉴웨스민스터에서 공립교육청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사는 곳은 이제 번합이었는데 학교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을 가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스카님도 제일 처음에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립학교를 보낼 거냐, 공립학교를 보낼 거냐. 근데 보내본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좀 냉정하게는 교육의 질은 동일한 것 같다. 다만 만약에 개인적인 성향에 의거하여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캐톨릭 사립이나 아니면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시는 게 맞으신데 사립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덮어놓고 좋은 교육의 수준의 질은 아닐 것 같아요. 공립학교여도 너무나 질 좋은 그리고 너무나 정말 만족도 높은 그런 공교육의 수업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님들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한국에서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마찬가지 동일하게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에 사실은 꼭 사립학교만은 답은 아닐 수도 있다. 공립학교도 너무나 좋고 현지 캐나다 애들과 함께 어울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군다나 사실은 한국에서 오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EL의 서포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립은 ELL 서포트라는 게 있어서 영어가 충족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도 같이 견주어서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실 ELL 서포트 아이가 받고 계시나요? 학교에서? 올해 졸업했고요. 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아이도 5년 걸렸어. 공부 잘하는 아이군요. 영재 아이였네요.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는 많이 했고요. 저희 아이도 5년 걸렸어. 이제 혜택을 받았고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ELL 수업 시간에 정말 정규 수업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ELL 선생님들이 되게 쉽게 가르쳐주거든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시죠. 네.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따라가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이제 ELL 서포트를 해주시거든요. 어느 일정 레벨이 되면 나 더 이상의 ELL 서포트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 졸업을 하셨군요. 그래서 나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부족하긴 한데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그 레벨 성적표를 받거든요. 레벨 세상 성적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만 듣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저희는 아기가 캐나다에 태어났을 때 영어를 되게 잘할 거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영어를 못하나 봐요.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 측에서 이거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건 어차피 공교육의 서포팅이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라 라고 해주셔서 저는 악착같이 졸업할 때까지 나왔던 걸로 저희 아이는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부끄러워지지만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냈죠. 아이가 학교가 지금 스케줄이 지금 보면 학교 갔다가 또 8시 50분에 학교 가나요? 그죠? 네, 8시. 끝나는 거 한 3시 정도에 아마 그죠?
같이 보내본 교육 중에서 제가 너무 잘하는데 아예 혹시 학교 끝나고 뭐 방과수 하는 게 있나요?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학교 끝나고 어쨌든 이제 사교육에 이제 몰입해서 이제 끝나고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논술 학원 이렇게 계속 학습하는 학원만 계속 저희도 뺑뺑이 돌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이제 제공이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네, 한국에서. 그래서 1시간 월화수목금 다 수업 그건 다르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학습적인 방과후가 아니고요. 한날은 이제 뮤지컬, 네. 노래하고 춤 연습하고 이제 공연까지 이어지는 뮤지컬을 하고 한날은 과학 실험 수업. 그러니까 과학 실험을 애들이 정말 재밌게 학습적으로 배운다기보다 정말 과학의 재미를 들리게 하기 위한 그런 수업을 받는 것도 있고요. 농구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맞아. 방과후 수업이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농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처에 농구 학원이 있는데 이제 농구 클럽팀에 보내서 이제 거기서 농구 연습하게 하고 네, 그리고 수영도 좋아해서 그 근처에 또 레크레이션 맞아요. 센터가 있거든요. 굉장히 또 그 시설도 좋습니다. 잘 해놨죠. 네, 그래서 레크레이션 센터 보내서 이제 수영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좀 맞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기 어렸을 때 많이 수영을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수영장 그러면 되게 차갑고 네. 레인 길게 있고 네. 푸른 색깔의 수영장인데 캐나다의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네. 수영장은 약간 되게 놀이시설 같이 되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랑 데이트를 수영장 많이 갔거든요. 너무 가격도 저렴하지, 네. 샤워도 할 수 있지, 그다음에 자쿠지도 있고, 자쿠지 찜질교도 있습니다. 할 수 네. 있고, 너무 사우나 좋고, 있고, 사우나도 예. 있고.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하면 네.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어서 저희는 이제 공부 위주의 수업들을 조금 알아보고 있고 이제 애프터스쿨을 좀 시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애프터스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수학 조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는 게 있어요. 피아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태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학교에서 저희는 놀랬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면서 조금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는 단순히 그냥 놀이 위주의 뭐 이러한 방과후였다면 중학교는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라든지 네. 밴드라든지 발리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라이온 뭐 3종 경기라든지 네. 이런 약간의 조금 더 포커스되고 스포츠화된 그러한 애프터스쿨이랑 그다음에 학교에서 클럽들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네.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느끼기가 어려운데 캐나다에 있는 학교는 공부도 하면서 방과후 활동, 클럽 활동도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되게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이가 중학생이어서 고등학생은 아닌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뭐 밤 9시까지, 10시까지 야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3시 정도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학원 가는 애들은 학원 가고 방과후 활동하는 애들도 하고 학교 안에서 클럽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본인의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준비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보면 정말 한국과 캐나다가 교육 시스템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 맞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성적표도 그렇고 평가도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성적표라는 것 자체가 기재가 돼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성적표 자체의 성적 반영 같은 경우가 9학년 10학년 때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면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것에 좀 포커스 주기보다는 아이의 성향, 아이의 인격, 아이의 취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의 감성적인 것들에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돼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그 한국이랑 이제 캐나다의 차이점이 한국은 어쨌든 이제 대입이 수능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내신 학교에서 내신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활동을 봅니다. 봉사활동 뭐 어떻게 했는지, 또 체육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다양한 이제 학업 외의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나중에 학교 가서 더 나아가서 취업하거나 자기가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필요한 그런 역량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사실 분들한테도 너무 부럽고, 네, 그게 좋더라고요, 저도.